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미국 선거, KBS 아메리카가 한인 유권자들의 미국 정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에 제46대 회장단이 출범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최근 몸무게 감량으로 화제가 된 오프라 윈프리가 비만 치료제 복용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구용 임신 중절약 미페프리스토는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현재 미국에서 추산되는 낙태의 절반가량이 이들 약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낙태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항소한 데 따라 심리가 진행된 결과였습니다. 법무부와 약품 제조사인 덴코 레보라토리는 다시 이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이 사안을 갖고 갔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미페프리스톤 판매는 유지됩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식품의약국이 2000년 사용을 허가한 이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현재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며 판결은 대선 전국의 한복판인 내년 6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로 기운 법정에서 낙태권 폐지에 이어 또 한 번 낙태 문제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다며 낙태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즉각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나온 제5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FDA의 독립적이고 과학적 결정을 위법하는 판결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FDA의 결정을 지지하며 여성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의회의 낙태권 보장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날 16 의회 난입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연방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소 수백 명의 관련자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 몬먼스대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미시간주 공화당 605명과 민주당 460명을 대상으로 예비선거 참가 유권자를 조사한 결과 공화당 성향 응답자 6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지지 후보까지 합산할 경우 후보별 지지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 71%, 디센티스 주지사 42%, 해리스 전 대사가 29%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내년 2월 27일 공화당 예비선거가 열리는데 지난 2020년 치러진 대선이 사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도 강하게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79%는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을 열성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은 27%로 긍정적이다 답변 45%와 비교해 온도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내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4년 만에 치러지는 가장 큰 선거이자 아시안과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KBS 아메리카는 내년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입양인 시민권 법안. 1950년대 이후 미국에 입양됐지만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연방 하원까지 통과했지만 친이민 정책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여전히 법안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자는 거의 한 4만 명에서 4만 5천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2만 명에서 한 2만 2천 명 된다라는 걸로 추산됩니다.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게 이 임무에 가까운 거구나. 이 일을 하는 거는 거의 임무에 가깝다. 실현될 경우 2만 명이 넘는 한인 유권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한인 정치적 신장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지금의 한인 사회가 의회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2024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연방과 주, 각 지역 선출직을 뽑는 가장 큰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아시안 증오, 총기 폭력과 강절도 등 한인 상권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들을 해소하는 것 역시 한인들의 풀뿌리 정치 참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년 전 4명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깊숙이 한인 선출직 공무원들이 진출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들이 이뤄져야 합니다. 연방 의원에 한국계 의원이 4명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저는 미 전역에 있는 한인들이 권익을 위해서 정치 참여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됐다고 보여지고 한인들 정치 관심이 높아지니까 우리 2세들이 씩씩하게 그 벽이 높은 걸로 보였던 출사표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후보로 나오는 거 씩씩하게 나오잖아요. KBS 아메리카는 다가오는 2024년 미국 선거에 맞춰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12월부터 우리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공익 광고를 제작해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을 통해 방송하고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또 KBS 아메리카 8시 뉴스에서는 정치 대담 코너를 신설해 매주 미국 내 정치권 움직임과 의회 입법 현황, 연방과 주, 각 지역별 선출직 후보들의 선거 활동을 소개하는 등 미국 정치 전반에 걸쳐 한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가 어제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3박 4일간 역대 최다 인원이 방문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미 간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미국에 알리는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입니다. 대회 개최지를 거점으로 둔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는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지원에 나섰고 조직위에서 중책을 담당하며 한미 간 교류 확대에 힘썼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는 어제 46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삼아 내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업을 미국에 진출시키고 또 미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또 한국에 나가는데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단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좋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성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오렌지 카운티 상권을 살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역사회 상공인들과 정치인들도 참석해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인 상공인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Amazing job they did of the World Business Convention they put on earlier this year. First one ever outside of Korea. Huge success and very exciting stuff. And small businesses are the engine that runs America. So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their installation, we celebrate that this evening, recognizing how important small businesses are, not only to Orange County,
and the state of California, but the U.S. in general as well. Many times the Korean businesses actually make up a very huge segment and huge contributions within these respective cities.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는 저희 정치인들도 꼭 서포트를 많이 해드리고 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상공인들은 신임 회장단 축하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연을 즐기고 올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한미 간 비즈니스 교류에 힘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북한이 이번 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CBM 기술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검토 대상이라며 이번 미국과의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미일 3국 간의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며 올해 안에 발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역시 올해가 가기 전에 세 나라 간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hard at work on delivering on those agreements. We are on schedule to deliver by the end of this year. 김 차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핵 전략 자산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정보 교환이나 공동 기획, 집행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간 논의를 통해 다음 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상하원은 8,860억 달러, 우리 돈 1,145조 원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포함한 국방 수권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310, the nays are 118, 2/3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와 같은 28,500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LA 경찰국은 강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12명의 용의자를 최근 체포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LA 경찰국은 강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지난 화요일 LA 다운타운에서 검거 작전을 펼쳐 12명의 강절도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한 용의자들은 20에서 40대로 12명 중 8명만 공개하고 나머지 4명은 미성년자들로 신상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모두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소매업소 범죄전담 태스크포스 팀이 12명의 용의자들이 강타한 물건들을 모두 되찾아 피해 소매업소에 반환했다고 전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이 작전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지역 내 강절도 사건 관련 제보가 있다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하루 5,000인분 이상의 이민 신청자 식사를 폐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상당수가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이민자에게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중 하나인 닭구가 뉴욕시에 받는 금액은 1인당 11달러이며 이민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3끼, 즉 33달러를 받고 음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납품업체가 폐기하는 식사는 하루에 5,000인분에 달합니다. 이는 금액으로 월 최소 8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버려지는 음식에 투입되고 있는 셈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업체 측 내부 문서에 따르면 총 7만 끼 이상의 식사가 폐기 처분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닭고는 의료 서비스 회사로 이들이 납품하는 음식의 질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곰팡이나 상한 음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던 점, 식사 후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 등을 들며 근본적인 문제가 음식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스스로 요리를 하는 등 배식 자체를 받지 않아 음식이 낭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삭감 조치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7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갖고 있다며 삭감 조치는 불가피하다 전했습니다. 많은 반발에도 예산 삭감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연방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주말 시의회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의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재정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담스 행정부는 여전히 50에서 6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최근 몸무게 감량으로 화제가 된 오프라 윈프리가 비만 치료제 복용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비만이 의학적 치료 대상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놀림받을 일이 아니라며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프라는 스스로의 의지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가 이사로 있는 다이어트 업체 웨이트 워처스 또한 식단, 운동 등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식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인터뷰에서 오프라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이어트 약 복용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밝혔습니다. 오프라는 현재 다이어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오후 4시 이후 음식을 먹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는 생활을 유지했지만 요요 현상을 막아주는 적정량의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개량한 비만 치료제는 높은 효과로 다이어트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윈프리가 이사로 있는 다이어트 업체 웨이트 워처스도 최근 비만 치료제 처방을 도와주는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 시킨스를 인수하며 비만 약물 치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윈프리가 비만 치료제 복용 사실을 밝힌 후 상승했습니다. 윈프리의 고백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거라는 전망 속에 윈프리가 어떤 종류의 약을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욕 마약 단속국은 환각 제품만 노리고 약국들만 노리는 강도 범죄가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620%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마약 단속국이 지난 2년 동안 약국 절도 사건이 620%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아편 또는 각성제를 포함한 약품들만을 훔쳐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데인 또는 항히스타민제인 프로메타진이 포함된 기침약 역시 상습적으로 훔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약국 강도 사건은 뉴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오피오이드 도난 사건 이후 약국에 대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아칸소주에서도 약국에서 150만 달러에 달하는 각성제 및 오피오이드 제품을 전문적으로 훔쳐온 일당 18명이 어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곳에 달하는 약국을 상대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환각성 약품만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텍사스 휴스턴 갱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연방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 마약 단속국은 약국을 타깃으로 한 약물 강도 행위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마약과 관련이 있다며 특히 중독에 취약한 젊은이들에게 암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각 14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개시가 결정됐다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밝혔습니다. This is extremely important. We want to support Ukraine. It's a very powerful political signal. It's a very powerful political decision. 이로써 지난해 6월 EU 가입 후보국이 됐던 우크라이나는 정식 회원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당초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개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회의 개시 직전까지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3 out of the 7 is not fulfilled. So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anything because preconditions were not met. 이에 EU 정상들은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고 오르반 총리는 표결 당시 자리를 비우는 형태로 동의해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투표에 참석한 26명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가입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당장 EU 회원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로 서방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유를 위해 지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다며 우크라이나의 승리이자 유럽 전체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